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소장의 생리의 제2부가 되는 주로 소장의 둘째 칸과 세 번째 부분에 공장과 회장에서는 주로 완전 소화가 된 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합니다. 이 흡수하는 일이 얼마나 섬세하고 참 아주 기이합니다. 우리가 왜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저렇게 먹어야 되며 과식하지 말아야 되고 간식하지 말아야 되며 급히 먹지도 말아야 되고 대충 씹어서 먹지도 말아야 하며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밥 먹을 때 물 많이 먹지도 말고 허둥지둥 먹지도 말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소장이라는 특히 공장이 이렇게 섬세하게 되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위염은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소장염은 치료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소장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느냐 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반듯하게 들어누셔서 무릎을 올리시고 손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배꼽 주변을 살살 만지세요. 배가 물렁물렁하고 아무 무슨 자두 같은 덩어리 하나도 뱃속에서 안 만져지면 그거는 정상이고, 배꼽 뒷부분에서 자두만한 뭐가 뭉치가 딱딱하니 만져지면은 그거는 만성 소장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시든지 만성 소화불량증이 있으면은 소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병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것을 우리 공부하겠는데요.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제가 잔소리같이 여기저기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특히 먹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를 아시고 여러분이 적극 협조하심으로써 여러분이 크게 더 좋은 건강을 누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소장의 점막은요, 소장 안쪽에서부터 벽을 따지면은요, 점막이 있고 점막 하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층인데 특히 활평근입니다. 심장 근육이 활평근인데 장의 벽도 활성근으로 되어 있고 첫 번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길게 경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고 있는 점막이 있습니다. 나일론 보자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 안쪽으로 장에 흡수하는 벽에는 그 점막 상피세포가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같이 너덜거리는 게 있는가 하면은요, 평행으로 납작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면 하나에 이 전체를 앞뒤로 옆으로 다요 통짜를 다 싸고 있는 베르베트와 같은 그런 그 미세 육모가 잔뜩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큰 육모가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육모는 자그마치 이 하나의 육모가 할 수 있는 일의 20배의 능력을 곱셈으로 확장하고 있고, 바로 이런 육모와 미세 육모를 다 합해서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의 그 크기를 보면은요, 600배 600 times 600배로 확장이 되어서 얼만큼 커졌느냐 하면은요,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 표면이요, 마치 테니스 코트 엄청 크지요. 그것만한 표면을 가지고 소화시킨 양분을 흡수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점막은
흡수하는 세포만 있느냐? 아닙니다. 흡수하는 점막 상피 세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선 세포가 있고 그것이 몇 개가 모이면은 선장기 같이 모여서 호르몬도 분비를 하고 또 효소도 분비를 하고 점액질도 분비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고 또 흡수하는 세포들이 주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할 때 문지르면은 뭐가 나옵니까? 때가 나오죠. 그거 뭐죠, 때가? 그게 죽은 세포들입니다. 우리 이 피부만 세포가 탈락되고 새 세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장 안에 세포도 그렇게 되는데요. 얼만큼 자주 새 것으로 바뀌느냐 하면은요. few days. 그러니까 며칠마다 헌 세포는 탈락돼서 떨어지고 장 안쪽으로 탈락돼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버리는 또 효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죽은 세포나 파괴된 세포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피부에서 무슨 병이 걸리죠? 건선이죠. 소라이아시스라고요. 우리 장내에서요. 며칠마다 2, 3일마다 3, 4일마다 다 탈락돼서 나가고 새 세포가 계속 만들어져서 그것이 설설 제 자리로 가서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데요. 하루에 얼마만한 점액 상피 세포가 죽어나가느냐 하면은요. 놀라지 마세요. 2천만 개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 말은 하루에 2천만 개의 이 양분을 흡수하는 세포가 새로 그 자리를 메꿔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루고루 양분을 먹어서 우리 겉의 피부뿐만 아니라 소화기 점막, 특히 이런 양분을 흡수하는 점막 상피 세포를 건강한 것으로 바꿔 끼워야 흡수하는 일이 잘 되겠죠? 물론 여기에 선행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완전 소화가 된 양분만이 흡수된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참 우리가 양분을요 우선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에 용해되는 양분이 있고 지방은 물에 용해 안 되죠. 그래서 물에 용해되는 양분은 흡수가 되면은 직접 못의 혈관으로 흡수되어서 그 다음에 정맥으로 가고 정맥에서 조금 더 큰 정맥, 그 다음에는 문정맥이라고 해서 이 문정맥을 통해서는 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방이라든가 지방에 용해되는 영양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못의 림파관으로 흡수되어서 조금 더 큰 림파관을 통하여 점점 가다가 가는 정맥, 그 다음에 더 큰 정맥, 그래가지고 이것이 혈류에 함유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참 우리 몸이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움직여야 흡수를 하든지 뭐 하겠죠. 그래서 이 흡수하는 것은요. 이 활평근 스무스 머슬이요. 이것이 육모 하나, 이 육모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20배나 되는 미세한 육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육모, 좀 큰 육모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못의 혈관들이 와 있고 그 다음에는 못의 림프관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신경들도 와 있고 그 다음에는 신경은 주로 근육층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합하여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양분을 흡수하느냐?
여러분 아주 놀랍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이제 양분 완전 소화를 된 이 영양분, 누트리션, 이 영양분들은요 각각 분류를 해서 비타민은 비타민대로, 그 다음에 그 지방, 단백질이 소화된 아미노산, 함수탄소가 소화된 당분, 이런 또 광물질, 또 수분, 염분,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들어가는 자기의 행로가 있고, 바로 이런 것을 각각 흡수하는 점막 상피 세포가 따로따로 있고, 그 흡수되어 들어가는 후에 방법이 다 다른 거 있죠. 얼마나 섬세한지. 그러니까는 염분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지방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정제한 식품, 가공식품, 이런 것이 다 병의 원인이 되며 문제가 된다는 것이 여기에 주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어떠한 흡수 작용이 있느냐,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단순한 확산입니다. 단순한 확산은 아무 다른 도움이 별로 없이 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움직이는 것이 확산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리학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운반이 되고 흡수가 되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활동하면서 운송하는 액티브 트랜스포트, 이런 그 것에도 또 액티브 트랜스포트, 어떤 힘이 가해져서 물질이, 양분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것도 그 방법이 얼마나 미세하고 종류에 따라서 다른지 그 방법만 해도 한 8가지가 다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자세한 것을 다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다 소화시키고 기억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왜 우리가 먹는 일이 그렇게도 까다롭고 섬세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자세히 아시게 되시겠습니다. 이래서 이 양분이 완전 소화가 되니 양분들이 종류에 따라서 흡수되는 점막 세포를 통하여 이 육모죠. 육모와 모세 육모를 통해서 전달될 때에 종류에 따라서 무척 다른 것을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대충 차삼층 벌초하듯 좀 훑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포타시움이 있죠. 칼입니다. 이 칼리는 그냥 단순한 확산에 의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장 내에서 지금 완전 소화된 유미죽이 공장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칼이, 포타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육모, 그 점막 상피 세포에서 그대로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 내에는 포타시움이 아주 많아서 농도가 짙습니다. 그러나 이 흡수하는 점막 상피 세포 안에는 포타시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농도가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확산해서 흡수해서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은 반드시 한 막, 그럼 무슨 막이냐? 상피세포나 이 점막, 이 육모, 미세한 그 육모는 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점막입니다. 그 점막을 통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 안에 그 유미죽의 그 농도와 이 세포 안의 농도의
관계없이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삼투 현상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물이 여기서 여과를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양분을 흡수하는 데는요, 이런 여과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요, 이런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양분이 흡수되는 것으로선 물 말고도 당분이 있고요, 글루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금은요, 그 흡수하는 과정이 아주 또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선 여기서 철분은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대충 알게 될 것입니다. 철분은 이 장내에서 점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철분을 붙들어주는 교합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iron binding protein. 네, 그러니까 철분을 딱 붙드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트랜스페린. 이것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혈액 중에 철분이 이미 많이 있으면은 벌써 다 무선 전신을 해가지고요. 이 아이언 바인딩 프로테인, 철분하고 융합되는 단백질 중에 페리틴이라고 있습니다. 이 페리틴과 딱 결합을 하면서 그 흡수하고 있는 점막에 저장을 합니다. 몸 안에 이미 혈류 중에 철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를 시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것도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우리 몸은 딱 적당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은 어떻게 흡수되는지 아십니까? 이 칼슘 역시도 마음대로 흡수 못합니다. 우선 이 칼슘은요, 이 미세 육모를 통해서 들어가면요, 거기서 이 칼슘하고 결합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이 점막, 점막, 육모의 그 겉에 막입니다. 그 점막 세포에서 뮤코잘 셀이라고 해서 점막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에 반드시 바이타민 D3가 있어야지만 이 칼슘을 흡수하는 단백질이 칼슘을 딱 붙들어서 흡수를 하며 혈류중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은 아무리 칼슘을 여러분이 많이 잡수셔도 우리 혈류 중에 다 흡수되지 아니하고 뼈와 모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에 공급이 안 되죠. 그러는가 하면은요, 소금, 염분, 소디움, 나트리움, 네, 이거 다 같은 얘기죠. 이 염분이 나트륨입니다. 이것이 흡수되기 위해서는요, 참으로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이 염분은요, 얼마나 꼭 필요한 물질인지, 우리가 저염식은 꼭 필요합니다.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염분은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고 몸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없으면은 부족증이 오면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세포 밖에 조직에 있는 수분에 주로 그 전해 물질로서 대표가 이 염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모든 양분과 모든 것이
순환하고 움직이지 한 군데 그냥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염분이 우리 몸의 60 내지 65% 내지 70%가 물이라고 아시죠? 그거는 바로 소금이 녹아있는 생리식염수입니다. 바로 전해물질 이 염분입니다. 이것이 모든 물질이 순환하고 움직이면서 운반해주고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고 이런 일을 바로 염분이 하는데요. 이 염분 자체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에너지 디펜던트 아주 그 액티브 그 한 방법으로 인하여 하는데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요. 이 염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 장내에서 흡수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하면은 우리 몸에서 세포가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ATP입니다. 이 ATP가 와서 도와줌으로써 이것이 산화해서 ADP 에너지를 하나 방출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로 바뀔 때에 그때 그 에너지의 힘을 얻어서 염분이 흡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흡수가 일단 되면은 거기서는 혈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내면서 염분은 이 흡수하는 점막 세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또 다른 염분을 또 그렇게 해서 옮겨주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염분의 흡수에 있어서는요. 세포 안에 염분의 농도가 낮으면은 네, 이런 물질의 그 옮기는 이 액티브 트랜스포트 아주 활기찬 운송 작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분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염분이 세포 안에 있으면서 당분과 아미노산이 흡수할 때에 이 아주 활기찬 운송 여기에는 운송하는 운송 그 지게꾼이라고 할까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염분입니다. 그래서 염분이 이 당분이나 또 아미노산을 딱 결합해 가지고 이제 세포를 통과해서 혈류 안으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디움 펌프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주 보통 그다음에 아미노산은요. 우리 세포 이 흡수하는 점막 상피 세포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제일 표면에 나와 있는 장 안쪽으로 표면에 나와 있는 미세 육모 마이크로빌라이 이것이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갈 때는 아미노산이 아닙니다. 다이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펩타이드는 뭐냐? 네. 펩타이드는요. 아미노산이 입자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펩타이드고요. 여기서 다이펩타이드 하면은 이 아미노산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이 또 두 개가 붙었으니까 아미노산 네 개가 붙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 이 육모 상피 세포에는 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그 선 세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종류의 다이펩티데이즈라는 효소가 분비되어서 이것이 또 잘리고 효소 작용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면은 완전히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에 비로소 흡수가 되는데 이때에도 자기가 혼자 못 이깁니다. 아주 액티브 트랜스포트 아까 말씀드린 이 소디움 펌프 소금이 이것을 업어다가
세포 밖으로 내어 쫓고 자기는 세포 안에 그대로 있게 되면은 세포 밖으로 내어 쫓긴 이 아미노산이 이제 혈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병들었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 모든 양분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모든 농축된 음식을 계속 줄달아서 여러분이 잡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몸에 이 섬세한 소화작용이 일을 다 못해드리고 오히려 그 좋은 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 흡수에 대해서 지방이 일단 완전 소화가 되면은요, 모노그라이세라이드 또 그라이세롤 혹은 패티 애시드 해가지고 기다랗게 엉켜 있는 기름 입자가요, 기름 모레큘들이 전부 잘려서 아주 굉장히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패티 애시드에는 롱 체인도 있고 숏 체인도 있는데 숏 체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의 용해가 겨우 되면서 직접 흡수가 되어서 단순한 확산에 의해서 혈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롱 체인 패티 애시드, 그 패티 애시드가 좀 체인이 길면은 이거는 다른 지방들 그라이세롤이나 모노그라이세라이드나 뭐 트라이그라이세라이드나 이런 것하고 다 함께 합치면서 우리 몸에요 그 세포 핵 망상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세포 핵 망상 조직, 어디든지 핵물질이 있으면은 합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 다 합성이 되어서 큰 뭉치가 되어 운반이 되는 그 라이포프로테인 입자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카이로마이크론이라는 그 흡수하는 세포 안에서 생긴 하나의 기름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 림파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더 큰 림파관으로 가고 거기서는 다시 자그마한 정맥으로 가고 정맥에서는 다시 커다란 정맥, 우리 몸을 하반신을 돌고 돌아오는 아주 좀 큰 상행하고 있는 정맥으로 해가지고 혈류로 함몰해가지고 바른 쪽 심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방의 흡수입니다. 그러면 비타민은 물에 용해되는 비타민이 있고 지방에 용해되는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물에 용해되는 지방은 B 컴플렉스, 비타민 B12만 빼놓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단순 확산에 의해서 혈류로 들어감으로써 우리 몸으로 가서 응용이 됩니다. 그러나 비타민 B12는 우리 위에서부터 인트린식 팩터라고 해서 이거를 운반하기 위해서 딱 비타민 B12를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해가지고 또 이것이 운반되는 여러 과정이 있고 해서 인트린식 팩터라는 것이 없으면은 이거는 흡수가 되지 않고 아무리 비타민 B12를 많이 잡숴도 그냥 배설되고 맙니다.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반해주는 그 운송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증이 있어서 그런 증세가 오는 사람에게는 주사를 놔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치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용해되는 비타민들, 비타민 D, 비타민 A, 비타민 K는 아까 말씀드린 카일로마이크론은 겉에는 단백질로 쌓여 있고 제일 속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 뭉치가 흡수하는 점막 산피 세포를 떠나서 모세 림프관으로 들어갈 적에는 이 카이로마이크론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용해되는 비타민도 같이
카이로마이크론과 함께 해서 림파관을 통하여 흡수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장은요 움직이는데 심장처럼 자동으로 우리의 그 스무스 머슬 거기에 페이스메이커 세포가 있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요 다음에 다른 거를 말할 때 참 우리 몸이 놀랍고도 놀랍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서 더 나은 건강을 얻으실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